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내가 그린델 발드에서 찍어주던 것 같다. 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발로뛰어입니다. 오늘은 일본 온천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유후인 여행 완전 정리 영상입니다. 저는 지난 4월 말 유후인과 베프를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고 그중 약 2.5일을 유후인에서 보내며 주요 명소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유후인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만큼 아기자기하고 조용한 매력이 있어서 천천히 걷고 온천도 즐기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은 여행지였습니다. 길을 거닐다 보면 유후인을 당일치기 투어버스로 오신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직접 다녀와 보니 하루만으로는 유후인의 매력을 느끼기엔 많이 부족했습니다. 가능하다면 2일 정도 여유있게 머무르면서 명소들을 두어 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유후인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다 보니 여행 스타일이 대도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상점들은 대부분 오후 5시면 문을 닫고 아침 일찍 여는 가게도 거의 없습니다. 버스도 시간당 한두 대뿐이라 한번 놓치면 다음 차까지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후인을 여행하실 때는 단순히 명소 위치뿐만 아니라 언제 가야 좋을지,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까지 미리 알아두는 게 훨씬 중요한 준비 포인트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온천마을인 유후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설명하고 그 다음 유후인을 대표하는 3대 명소 긴린코 호수, 유우다케산, 유노츠보 거리와 플로랄 빌리지에 대해서 제가 다녀온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각 명소를 설명하면서 현장 느낌뿐만 아니라 여행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명소 소개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챕터 시간대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유후인을 어떤 순서로 여행하면 좋을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지실 겁니다. 참고로 료칸 추천 2곳도 별도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라 이번 영상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후인 여행 완전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명소 설명에 앞서 먼저 유후인이 어떤 곳인지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가면 여행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유후인은 일본 규슈 오이타현 중앙부에 위치한 작은 온천마을입니다. 유우다케 산기슭 해발 약 400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산과 들판 그리고 피어오르는 온천 증기가 어우러진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의 마을입니다. 유후인은 일본 전통식 온천 숙박인 료칸의 본고장처럼 여겨지는 곳인데요. 료칸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온천 마을에서의 하루를 체험하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료칸이 유후인의 정체성인 만큼 마을 전체가 숙박 관광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광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보다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느긋하게 온천욕을 하고 가이세키 한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이 마을만의 전형적인 여행 스타일입니다. 료칸은 대부분 노천탕과 가이세키 식사를 포함한 숙박이 일반적입니다. 가격대가 높은 상급 료칸일수록 객실 전용의 프라이빗 가족탕 시설을 추가로 갖춘 곳도 있지만 가성비 있는 료칸을 이용하더라도 공용 실내탕이나 야외 노천탕은 필수로 갖추고 있습니다. 가이세키는 음식으로 계절을 대접한다는 철학이 담긴 고급 일식 정찬 코스인데요. 한 끼만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메인 저녁과 가정식 아침 이렇게 2식 제공이 대부분입니다. 메뉴나 구성은 료칸마다 천차만별이고 역시 상급 료칸일수록 다이닝에 가까워 미슐랭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가이세키는 필수는 아니라서 제외하고 온천 숙박만 가성비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유후인은 인구는 적지만 베프와 함께 큐슈를 대표하는 온천 여행지입니다. 연간 약 400만 명이 찾고 외국인 비중은 약 25%, 그중 한국인 비율이 절반이라고 하니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10명 중 1명이 한국인일 정도입니다.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힐링 여행지 중 하나지만 원래는 베프에 가려진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에 독일 바덴바덴을 모델로 삼아 걷고 머무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온천과 자연, 예술과 상점이 조화를 이루는 감성 여행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거주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읍 단위쯤 되는 소도시입니다. 저처럼 시골 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규모의 마을은 대부분 도보로 이동합니다. 게다가 실제 관광객이 다니는 구역은 도시 내에서도 중심가로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도쿄나 오사카 같은 일본 도시 여행만 해보셨던 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시골이라 놀랄 수도 있습니다. 유후인역에서 유노츠보 거리 긴린코 호수까지 주요 명소들이 약 1.2km 정도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유노츠보 거리를 중심으로 숙소, 맛집, 상점들이 다 밀집해 있어서 멀리 이동할 필요도 없이 도보로도 충분히 알차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즉 동선도 단순하고 걷기 편해서 복잡한 일정을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여행 전에 맛집 등을 검색할 때 구글맵을 사용해서 미리 동선을 파악하실 텐데요.
유후인역을 기준으로 우측 길링코 방향이 명소와 숙소, 주요 식당들이 모여있는 곳이고요. 좌측은 사실상 명소도 없거니와 산책으로라도 갈 일이 전혀 없으니 과감히 생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후인은 해가 지고 나면 시골 특유의 고요한 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녁에는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유노츠보 거리의 상점들은 대부분 오후 5시면 문을 닫고 그 이후엔 이자카야가 문을 열긴 하는데 이자카야 역시 자정 전에 문을 닫거나 손님이 꽉 차면 조기 마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일정을 넣는 것은 어렵고 외식이 아니라면 6시 전에는 숙소로 복귀하게 됩니다. 가이세키 시간도 보통 6시 시작이고 정상 코스답게 먹고 나면 오후 8시라 다시 나가기도 애매합니다. 낮에 여유있게 중심가를 둘러보고 저녁엔 료칸으로 돌아와 온천을 즐기는 일정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느긋한 여행 리듬이야말로 유후인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후쿠오카나 구마모토 여행 중 당일치기나 2박 일정으로 잠시 들르는 코스였지만 2023년 제주항공이 오이타 공항 직항을 운항하면서 유후인과 베프의 접근성이 확 좋아졌습니다. 유후인행 원래 2시. 리무진 버스 시간표는 요일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시간당 한 대꼴로 있고 3번 탑승장입니다. 제주항공을 타고 도착하면 거의 100% 2시 5분 버스를 탈 수 있고 오후 3시쯤에 유후인에 도착합니다. 표는 오이타공항 티켓머신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고요. 좌석 예약은 없고 선착순이며 인당 2,000엔은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오이타공항에서 유후인까지는 리무진 버스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후인 여행 명소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유후인 명소를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여러 장소가 나오지만 긴린코 호수, 유우다케산을 제외하면 플로랄 빌리지를 포함해 대부분이 유노츠보 거리에 속한 상점이나 가게들입니다. 즉 유후인 명소는 긴린코 호수, 유우다케산, 유노츠보 거리 이 세 곳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소는 자연이 만드는 몽환적인 물안개로 유명한 긴린코 호수입니다. 긴린코 호수는 유노츠보 거리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호수인데요. 사진으로 보면 제법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못에 가까운 작은 크기입니다. 긴린코라는 이름은 황금 비늘을 가진 물고기에서 유래했는데 예전 호수에서 금빛 비늘이 반짝이는 물고기를 발견한 데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연중 내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물안개로 유명합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이 호수 하나만으로도 유후인에 올 이유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물안개 속 풍경이 주는 인상은 보는 사람마다 달라 카메라보다는 눈으로 담아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긴린코는 따뜻한 온천수와 차가운 지하수, 즉 냉천이 섞여 흐르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덕분에 한겨울에도 수온은 약 20도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온천수 계열이라 수질도 매우 맑아서 호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물안개는 따뜻한 물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 응결되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을수록 물안개가 더 짙어지고 새벽 공기가 차가운 이른 아침 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물안개가 가장 선명하게 피어오릅니다. 즉 따뜻한 온천수가 계속 유입되는 구조상 물안개 자체는 1년 내내 발생하지만 기온이 충분히 낮아야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김이 올라오기 때문에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대에는 수증기가 빠르게 흩어져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안개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가을, 겨울, 초봄 중에서도 아침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행 2일차 아침 6시부터 준비해서 긴린코 호수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숙소였던 산소 타나카에서는 도보로 약 15분 거리였는데 4월 말이라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인데도 어둡지 않았고 특유의 시골 아침 공기, 새소리, 약간 쌀쌀한 기운까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6시 45분쯤이었고 그때 마침 물안개가 아주 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시가 넘어 해가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옅어지더니 7시 30분쯤에는 물안개가 많이 흐릿해졌습니다. 늦어도 오전 7시 전까지는 도착해야 물안개 가득한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호수 감상은 20분이면 충분하고 숙소까지 왕복해도 1시간 정도면 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음날 낮 비오는 시간대에 한 번 더 긴린코를 찾았는데 그때의 분위기도 꽤 멋졌습니다. 맑은 날 아침의 감동과는 다르지만 비가 떨어지는 호수 풍경이 주는 고요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풍경이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호수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긴린코 호수 소개하는 김에 개인적으로 꼭 추천하고 싶은 산책로가 하나 있습니다. 긴린코 호수에서 유후인역 쪽으로 이어지는 오이타 강변 산책로인데요. 유노츠보 메인 거리에서 한 골목만 더 가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 마을의 여유로움이 잘 느껴집니다. 여기 있는 동네는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맑은 낮에도 좋지만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후인을 가장 유후인답게 만들어주는 풍경, 유후다케 산입니다. 유후인 마을을 감싸듯 솟아있는 해발 1583m의 산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유노츠보 거리나 긴린코 호수 어디에서든 항상 배경처럼 자리하며 눈에 담기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2일차 맑은 날씨의 낮 시간에 유후다케 산을 찾았습니다. 당일 작성한 기록을 보면 산에서 내려다본 유후인 마을의 풍경이 특히 인상 깊게 남았나 봅니다. 이 산은 동봉과 서봉 두 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후지산처럼 부드럽고 대칭적인 능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후지산을 닮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이타현의 옛 지명인 분고를 붙여 분고후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유후다케 산은 베푸와 유후인을 가르는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양 도시를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지나게 됩니다. 여행 전에 검색했을 때는 렌터카 없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정보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후인 버스터미널에서 36번 버스를 이용하면 약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는 유후등산 입구, 일본어로는 유후토장구치 정류장입니다. 36번 버스는 유후다케뿐만 아니라 베푸까지 가는 버스라 약간 중요해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유후다케로 가는 시간표는 유후인 버스터미널 창구 위에 붙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좌측 빨강은 고속, 우측 파랑은 36번 로컬버스 시간표입니다. 왼쪽이 평일 기준, 오른쪽이 주말과 공휴일 기준의 출발 시간이니 유후인 도착하면 미리 꼭 찍어두시고요. 세모는 산플라와 페리터미널 미경유, 동그라미는 베프 로프웨이 미정차, 네모는 시다카 호반을 경유 표시입니다. 버스를 탈 때는 뒷문으로 승차해 번호표를 뽑고 하차 시 앞문으로 이동하여 거리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합니다. 이용요금은 인당 430엔이었고 두 사람에 1000엔을 냈는데 기사님이 잔돈도 정확히 거슬러 주셨습니다. 유후다케 산으로 오고 갈 때 주의할 점은 버스 시간입니다. 저의 경우 유후인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 시간은 11시 35분, 반대로 유후 등산로 입구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12시 57분이었습니다. 저처럼 주말에 간 경우 13시에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정이 크게 꼬일 수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 시간표가 다르고 그 안에서도 36번 로컬버스, 고속버스 시간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저처럼 1시간 정도 가볍게 둘러보실 계획이라면 돌아가는 시간표를 도착하자마자 확인하시고 돌아가는 버스 시간에 맞춰서 유후다케를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눈앞에 유후다케 기슭에 넓고 푸른 들판이 펼쳐집니다. 등산로 초입까지는 흙길과 자갈길이 이어지며 경사도 완만해 걷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주변에는 목장이 있어 말이나 소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방문한 날에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상에서의 풍경이 물론 더 멋지겠지만 산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구도 역시 유후인 특유의 감성과 잘 어울립니다. 푸른 들판과 부드러운 산 능선을 바라보며 걷는 길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고 마치 스위스 그린델발트의 조용한 산골 마을을 떠올리게 한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유후다케는 과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성층 화산입니다. 지금은 매우 평온하지만 약 2200년 전 마지막 분화 당시 일부 산체가 무너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산은 동봉과 서봉 두 개의 봉우리로 나뉘며 어느 방향으로든 정상까지 하이킹이 가능합니다. 동봉은 비교적 완만한 트레킹 코스로 초보자에게 적합하고 서봉은 체인을 잡고 올라야 하는 암벽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상급자용으로 분류됩니다. 정상에 오르면 유후인 분지와 베푸만 그리고 멀리 구주산맥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등산 루트는 유후토장구치 정류장에서 시작해 약 2시간 반을 오르는 코스인데 저처럼 둘러보는 정도의 여행이라면 등산로 초입까지만 걸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초록이 짙어지는 4월 말에 다녀왔고 여름엔 짙은 녹음, 가을엔 단풍, 겨울엔 설경 등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하기 좋은 명소입니다. 가볍게 산책하신다면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유후다케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후인을 여행하시면서 날씨가 좋다면 유후다케 산은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유후인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유명한 명소 중 하나가 사기리다이 전망대입니다. 유후인 마을에서 유후다케 등산로 입구로 향하는 도로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면 아래 나카노하루 버스 정류장에서 유후 토장구치 정류장까지 한 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는 사기리다이 전망대를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렌터카 없이는 가기가 쉽지 않고 버스로 갈 경우에는 유후 토장구치에서 하차 후 약 20분 정도 뒤로 걸어 내려가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없어. 어, 그냥 다른 데 금방 갔다가 그래. 재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유후인에서 가장 활기찬 거리인 유노츠보 거리와 플로랄 빌리지를 소개합니다. 유후인 여행 명소를 추천할 때 대부분 가장 먼저 유노츠보 거리를 떠올립니다. 먹거리, 기념품, 수공예품 상점, 카페, 간식 가게들이 밀집해 있어 유후인의 거의 모든 상업 컨텐츠가 이 거리 안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하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이틀에 나누어 방문할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유노츠보 거리는 유후인역에서 긴린코 호수까지 약 1km 남짓 이어지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입니다. 유후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핵심 관광 동선이기도 합니다. 이 거리는 앞쪽과 뒤쪽 분위기가 확연히 나뉘는데요. 전반부 500m 구간은 조용한 상점들과 카페가 흩어져 있어 조금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메인은 뒤쪽 500m 구간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관광의 재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쪽이 유후인역에서 시작을 해서요. 여기가 유노츠버거를 쭉 지나서 저 끝에 다리가 있거든요. 저기를 지나야 진짜 유노츠버 거리가 나옵니다. 이 뒤쪽 500m 코스에 유명하다는 주전부리와 카페, 기념품 상점 등이 있어서 관광객이 몰립니다. 한국의 경리단길이나 연남동과 같은 관광형 상점 거리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유노츠보 거리는 유후다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유후인 고유의 정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판매되는 음식 대부분은 일본산 식재료, 특히 규슈 또는 오이타 현산 재료를 고집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오모리현 사과를 사용한 사과탕으로 규슈산 우유로 만든 치즈푸딩, 교토산 우지말차를 활용한 말차 디저트, 오히타현 건표고를 구운 표고버섯꼬치, 유후인 지역 재료를 활용해 전통 제조 방식으로 만든 유후인 간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식당들 또한 현지산 재료 사용이라는 표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 기성 프랜차이즈나 유후인과 어울리지 않는 수입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관광형 거리이긴 하지만 로컬 재료와 향토색 짙은 콘텐츠가 중심이며 오래된 상점들 역시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노츠보 거리에서 유명한 먹거리들은 대부분 직접 맛보았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진 금상고로케는 딱 기대한 만큼의 맛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있는 고로케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익숙한 맛이라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진한 풍미로 입에서 녹는 미르이 치즈 푸딩은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따뜻하게 제공되는 핫푸딩은 미르이 본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핫푸딩과 일반 푸딩을 하나씩 사서 비교해보면서 드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사기리자카 링고엔에서 판매하는 사과탕후루는 제발 저를 믿고 꼭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과즙이 풍부한 아오모리현산 사과를 사용하는데 사과가 이렇게 맛있나 싶었습니다. 거기에 설탕 코팅이 얇고 깔끔해 기존의 끈적하고 입에 남는 탕후루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즉석에서 튀겨주는 나가츠가라하게 키치고의 닭튀김도 명물답게 수준 높은 맛을 보여줬습니다. 주문 후 바로 튀겨주기 때문에 따뜻하고 바삭하며 특제 양념에 절인 닭고기는 속살이 특히 촉촉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상점들이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고 유노츠보 먹거리 탑10은 별도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유노츠보 거리 끝자락에는 플로랄 빌리지라는 사진 찍기 좋은 테마 마을이 있습니다. 유럽 동화 속 마을을 옮겨놓은 듯한 아기자기한 골목과 작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영국 코츠월드 지방을 본떠 조성되었으며 돌담집과 양철지붕이 특징적인 구조로 전체적으로 만화를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상점마다 개성이 뚜렷해 하나하나 들어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특이하게도 플로랄 빌리지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 오리도 있고 약간 얘네들이 여기 왜 있지 싶긴 했습니다. 부엉이 카페와 고양이 카페 등 이색적인 매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플로랄 빌리지는 입장료가 없지만 일부 동물 카페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공간은 크지 않아 그냥 무작정 걸으면 3분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지만 천천히 둘러보고 벤치에 앉아 쉬다 보면 30분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명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노츠보 거리를 걷다가 자연스럽게 둘러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노츠보 거리의 상점들은 보통 오전 10시쯤 문을 열고 오후 5시면 대부분 영업을 종료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앞쪽 구간과 관광의 중심인 뒤쪽 500m 구간 모두 동일한 운영 시간입니다. 다만 앞쪽 구간은 5시 이후 이자카야들이 문을 열어 어느 정도 활기가 남아있지만 뒤쪽 메인 거리 구간은 5시 이후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일정 계획 시 이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시쯤부터는 일부 가게들이 재고 소진에 따라 일찍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 가능하면 오후 3시 이전에 방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체 거리는 짧지만 상점 밀집도가 높아 모두 둘러보려면 최소 2-3시간은 필요합니다. 제대로 즐기시려면 저처럼 이틀에 걸쳐 걷는 것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일정입니다. 오늘은 유후인의 대표적인 명소인 긴린코 호수, 유우다케산, 유노츠보 거리를 정리했습니다. 작은 호수이지만 1년 내내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을 가진 긴린코 호수, 온천 증기가 피어오르는 유후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짙푸른 유우다케산, 유우다케산을 배경으로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와 상점들이 모여있는 활기찬 상점가인 유노츠보 거리. 유후인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명소의 수는 많지 않지만 이 세 곳은 각각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겹치지 않는 개성과 여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낮에는 정겨운 시골길을 따라 걷고 이런 명소들을 찾아가 보며 천천히 하루를 채우고 아침과 저녁에는 료칸에서 가이세키를 즐기며 틈틈이 온천에 몸을 담그는 하루. 이렇게 보내는 일정이야말로 유후인 여행의 묘미를 제대로 느끼며 몸과 마음을 모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쿄나 오사카처럼 화려하고 역동적인 여행도 좋지만 유후인만의 소박하고 정적인 여행에도 분명한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유후인 여행을 통해 앞으로는 일본 여행에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본을 가면 대도시보다는 이런 소도시 중심의 여행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이 유후인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좋은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고정 댓글에 제가 파트너로 활동하는 마이리얼 트립 발로뛰어 전용 페이지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저의 추천 여행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혀 다른 나라의 전혀 다른 상품을 구매하셔도 저에게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링크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